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퇴직연금 IRP죠.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TDF ETF, 타이거 TDF 2045가 오늘 출시됐네요. 그동안 구독자들이 댓글에 몇 분이 질문을 해가지고 타이거 TDF 2045 버전이 나온다. 분석 좀 해달라. 질문이 있어가지고 오늘 나온 김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 내리면 그 기존에 우리가 IRP에서 주로 하던 게 코덱스 TDF 2045였죠. 2050이었죠. 안전자산으로 코덱스 TDF 2050을 주로 투자했는데 바꾸기 귀찮다. 그냥 가만히 있을란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냥 스테이 해도 되고. 그런데 이 종목 구성 비율을 보니까 좀 더 엄격한 의미의 인덱스 펀드, FM 버전의 지수 추종, 그리고 패시브 투자 원칙을 지키겠다. 그러면 이 타이거 TDF 2045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25일에 미래에셋에서 타이거 TDF 2045 ETF를 출시했습니다. 안전자산용으로 투자하기 좋다. 그런데 이제 현재 국회에서 TDF, IRP와 DC형 퇴직연금에서 안전자산 폐지하겠다라는 것을 고려하고 있죠. 만약 폐지된다면 장기 투자자들은 그냥 주식 인덱스 100%의 포트폴리오로 계속 투자를 해도 좋습니다. 오케이입니다. 여러분의 뭐 퇴직금과 여러분의 그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일종의 채권이기 때문에 굳이 금융자산 내에서 자산 배분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찰스 앨리스, 존 보글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에 투자하던 코덱스 TDF 2050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민감한 게 운용 보수잖아요. 그죠? 코덱스는 현재 0.3%고 이 재간접 펀드들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타이거는 주로 현물 보유하고 있대요. 타이거는 0.19%입니다. 타이거가 훨씬 저렴하네요. 근데 이제 총 비용은 기타 뭐 매매 비용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총 비용은 타이거가 이제 출시했으니 향후 1년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운영 보수가 훨씬 저렴하니 뭐 기타 비용이 조금 더 타이거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총 비용은 여전히 타이거가 이길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이제 관심이 많을 종목 구성 비중을 보면 기존의 이제 코덱스 TDF 2050은 제가 이건 몇 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투자 설명서를 안 봤더니 이 종목 구성 비중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S&P 500이 비중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면 SPY가 약 26%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 저기 나머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 VTI하고 ACWR 물론 이 전 세계 지수 추종입니다. 전 세계 지수 추종이고 그리고 이 QQQ가 이 인베스코 QQQ 보이죠? QQQ가 약 2.66% 정도 되대요. 그래서 전체 주식 비중은 아무튼 기존 코덱스는 73.66% 중에서 SPY가 요만큼, QQQ가 요만큼, 나머지 요 비중 큰 거 두 개는 전 세계 지수 추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타이거 2045는 S&P가 79%예요. 79%. 주식 비중은 뭐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아무튼 타이거는 S&P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거의 다 현물이 돼요. 현물. 개별 주식들을 시가총액 순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은 둘 다 이제 코덱스든 타이거든 국공채입니다. 국공채. 그래서 종목 구성도 보면 이 지금 타이거거든요. 타이거. 이 현물들을 그대로 갖고 있죠. 애플, 마소, 엔비디아 현물들을 시가총액 가중순으로 이렇게 쭉 갖고 있고 SPY를 0.2% 정도 갖고 있네요. 2% 정도. 다 현물입니다. 현물. 그리고 수익률과 손실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미래에셋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나 봐요. 그죠? 대개 이렇게 15년 보유하면 손실률 0% 됩니다. 15년 동안 이 평균기간 누적 수익률은 216%네요. 216%. 그리고 10년 보유하면 원금 플러스 수익이 124만 원 정도 됩니다. 100만 원이라면 원금이 100만 원이라면 그리고 10년 보유해도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13% 정도 되네요. 하지만 그 주식 100% 포지션으로 가면 10년 정도 보유하면 손실률 0%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SPY, VTI, ACWI 최근 10년 수익률과 자산 상관관계를 이렇게 쭉 보면 굳이 이렇게 글로벌 분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의견인데 뭐 물론 그 존 보글의 의견이기도 하죠. VTI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 시장이고 ACWI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시장인데 이 자산 상관관계를 보면
S&P 5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 전체 시장 여전히 1위입니다. 그죠? 그리고 ACWI가 0.97이네요. 0.97. 그래서 글로벌 분산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10년 동안, 최근 10년인데 연평균 수익률은 SPY, S&P 500이 가장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죠? 미국 분산해도 S&P 500을 못 이기네요. 세계 분산하면 S&P 수익률에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종 자산 차이가 상당히 나죠. 전 세계 분산한 거나. 그래서 특히 또 ACWI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지수가 아니라, 물론 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긴 한데 유동 주식수로만 이 시가총액 지수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은밀한 의미에서 저는 이걸 짝퉁 지수로 보거든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지수라는 거는 이 알프레드 콜스가 만들었다 그랬죠. 알프레드 콜스가 유동 주식이든 뭐 비유동 주식이든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시 결론을 내리면 바꾸기 귀찮다. 그러면 그냥 코덱스, TDF 그대로 스테이 하시면 되고, 좀 더 엄격한 의미의 인덱스 펀드, 그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그리고 패시브 투자 원칙을 지키겠다. 그러면 타익을 옮겨보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겠다. 기타 자세히 보고 싶으면 요 링크로 들어가셔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